피부과 의사인 저도 이전에 안 보이던 주름들이 생겨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술을 받자니까 약간 부담스럽고, 그럼 저는 어떻게 주름을 관리하냐? 이런 도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데 무조건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주름 관리에 좀 목숨을 걸고 있어요. 혹시 저랑 같은 고민하고 계시다면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오늘도 제가 하고 온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주름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중에 주름을 만드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조건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빨대 사용하는 거. 우리가 빨대를 사용할 때 입을 오므리는 동작이 반복이 되면 입 둘레에 주름이 생기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 주름이 생기면 없어지지도 않고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특히 커피나 음료를 자주 빨대로 마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세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볼 때 각도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각도를 조절하냐?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이 구부러지면서 턱살도 좀 처지고 목주름이 생기는 자세가 되죠. 이걸 텍스트넥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사실 핸드폰 이렇게 보거든요.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높여서 목이 구부러지지 않게 이런 습관을 들이면 턱과 목주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수면 자세. 우리가 어쨌든 하루에 6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는데, 그동안 계속 주름이 생기게 하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름이 깊어질 수 있겠죠. 저는 새우잠 자는 편인데요. 세우자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옆으로 누우면 얼굴 한쪽에 압력이 가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이쪽 팔자구 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자야 주름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잘 때 베개 높이도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하는 게 목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생긴 주름은 어떡하냐? 주름을 펴는데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 분야에 끝판왕이 있죠. 바로 레티놀 또는 레티날, 그리고 비타민C가 있어요. 이 레티놀은 이미 생긴 주름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안티에이징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이 피부 세포가 턴오버를 빨리 하게 하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을 하는 건데, 이러면 우리 피부 미백 효과도 있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줘요. 이전에 제가 레티놀 펜 영상에서 자세한 효과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레티날 편도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단, 레티놀, 레티날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낮은 농도부터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또 낮에는 자외선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바르고, 또 다음날 아침엔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이 비타민C도 정말 좋은 성분이라는 건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었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우리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 멜라닌 색소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기미 잡티도 함께 좋아지게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그럼 레티놀이랑 비타민C를 같이 바르면 더 좋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같이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좀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는 비타민C를 발랐다고 하면 저녁에는 레티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되게 재밌는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화장품은 아닌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인상 쓰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주름을 생기게 하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런데 이런 주름 패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치를 붙이면 인상을 써도 주름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확실히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자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찡그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패치를 붙이고 자는 거죠. 그러면 자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다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긴 해요. 붙여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니까 일시적으로는 주름이 펴지는 느낌이 있겠지만 패치를 떼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금방 효과가 없어지죠. 그래서 뭔가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이나 사진 촬영하기 전에 잠깐 사용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만 믿고 다른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결국 주름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거,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속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가 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근데 흐린 날이나 실내에 있을 때도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흐린 날에도 발라야 돼요. 흐린 날에는 구름이 있어서 햇빛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자외선의 90% 이상은 구름을 통과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 깊이 들어와서 콜라겐도 파괴하고 주름이랑 색소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발라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유리창을 통해서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있다고 하면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운전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 자리가 주로 창가에 있어서 햇빛이 잘 든다, 이런 경우에는 꼭 잘 발라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햇빛이 거의 잘 안 드는 실내에서는 굳이 선크림을 바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광등이나 LED 등은 괜찮나요?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양이 정말 작아서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발라도 됩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주름 치료할 때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 보톡스예요.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 특히 뭐 이마, 눈가, 미간 이런 주름에는 정말 이 보톡스만한 게 사실 없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약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하는 30대부터 미리미리 보톡스를 맞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보톡스가 너무 간단하고 효과 좋고 가성비가 진짜 좋은 시술인데 이미 주름이 깊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때는 보톡스만 넣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설마 그럼 30대부터 보톡스를 평생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보톡스를 계속 맞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이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어요. 물론 보톡스 주사 맞는 것만큼 효과가 나진 않지만 주름을 좋아지게 하는데 특화된 화장품들이 있어요. 바로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도움이 돼요. 굵은 주름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덜할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얇은 잔주름들은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톡스로도 펴지지 않는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패인 부분을 채워 올리는 방법, 필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마에 이렇게 고리 패인 주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보톡스로는 다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필러를 주름에 사용을 할 때는 피부의 얕은 층에 아주 조금씩 주입을 하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시술을 하면 부작용을 피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주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깊은 주름에는 필러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보톡스, 필러로도 교정이 안 되는 미세한 잔주름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눈가나 눈 아래, 입가 이런 데 있는 자글자글한 잔주름들, 이런 주름들은 스킨 부스터가 필요해요. 이 스킨 부스터는 히알루론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영양 성분들을 피부 속에다가 미세하게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이용해서 침투를 해주는 시술인데요. 아까 말했던 필러처럼 이렇게 볼륨을 채우는 게 아니라 피부 속에 수분이나 탄력을 높여서 잔주름을 개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스킨 부스터는 특히 눈가나 입가 이런 데 잔주름이나 자글자글한 목주름에 진짜 효과적이에요. 스킨 부스터는 어떤 게 있어요? 리쥬란이나 비타란 같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도 있고 스킨바이브, 주베루, 리바이브, 레스틸렌 스킨 부스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받아야 좋을지 헷갈릴 것 같아요. 효과를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이렇게 단순히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킨 부스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피부 속에 전달하는지는 또 선생님들마다 각자 노하우도 다르고 또 피부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좋죠. 근데 피디님은 제가 봤을 때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홍조가 있으니까 리쥬란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리쥬란이요? 네, 이 리쥬란이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인데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모공이랑 홍조를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리쥬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